서은영과 윤정수 부부가 경상북도 산골마을에 도착한 건 5월 초순이었습니다. 서울 종합병원에서 14년간 간호사로 일했던 은영은 더 이상 병실, 냄새와 환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견딜 수 없었어요. 중학교 국어교사였던 정수 역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죠. 두 사람은 온라인으로 찾은 오래된 기와집을 보러 왔습니다. 집값은 서울 전세금의 절반도 안 되었어요. 마을 이장이 안내해준 집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70년대에 지어진 기와집이지만 골조는 튼튼해 보였고 마당도 제법 넓었어요. 여기서 텃밭도 가꾸고 조용히 살면 좋겠네요. 은영이 마당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수도 고개를 끄덕였죠. 서울보다 공기도 좋고 스트레스도 덜 받을 것 같아. 그런데 마당 한쪽 구석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중간 크기의 갈색 개 한 마리가 특정 자리에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부부가 다가가자 개는 경계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저게 누구 집 개예요? 은영이 이장에게 물었습니다. 이장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아, 저건 백구라고 불러요. 원래는 옆집 개인데 말이죠. 옆집요? 네, 그런데 옆집에서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이 집 주인이었던 노진태 할아버지가 거의 키우다시피 하셨어요. 밥도 챙겨주시고 아플 때 병원에도 데려가시고 했거든요. 은영은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개의 눈에는 묘한 슬픔 같은 게 담겨 있었어요. 털은 약간 더러웠지만 건강해 보였습니다. 이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3년 전쯤 갑자기 실종되고 나서도 백구는 계속 여기 와서 저 자리만 지키고 있어요. 옆집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안 가고요. 실종이요? 정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셨거든요. 경찰도 수색해봤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백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 자리만 지키고 있어요. 밥도 마을 사람들이 가끔 갖다 주고요. 무엇보다 신기한 건 백구가 마당의 다른 곳은 돌아다니지 않고 오직 그 한 자리에만 앉아 있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개가 저렇게 한 자리만 지키는 게 정상인가요? 정수가 의아해했습니다. 이장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요, 워낙 진태 할아버지만 따르던 개라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사람을 공격하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부부는 일단 집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백구 때문에 망설였지만 다른 조건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계약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도 은영은 계속 백구 생각을 했어요. 주인도 아닌 할아버지를 그렇게 기다리는 개의 마음이 어떨까 싶었습니다. 한 달 후 짐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트럭에서 짐을 내리는 동안에도 백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마치 3년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은영은 슈퍼마켓에서 개 사료를 사왔습니다. 백구 앞에 그릇을 놓고 물도 함께 줬어요. 백구는 경계했지만 결국 사료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앉았죠. 정말 신기한 개네. 은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수는 실용적으로 생각했어요. 일단 우리가 적응하는 게 먼저야. 개 문제는 나중에 생각해보자. 하지만 은영의 마음속에는 이미 백구에 대한 호기심과 연민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나자 은영은 백구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백구는 이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밤늦게 잠들기 전에 마당을 내려다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게 정말 밤에도 적이 있는 거야?
정수가 신기해했어요. 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새벽 2시에도 확인해 봤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언제 잠을 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더 놀라운 건 백구가 폭염에도 그 자리를 지킨다는 점이었습니다. 5월 말부터 기온이 30도를 넘나들기 시작했어요. 마당에는 그늘이 많은데도 백구는 볕이 쨍쨍 내리쫓는 그 자리에서 헥헥거리며 앉아 있었죠. 은영이 참다 못해 우산을 가져다 그늘을 만들어줬습니다. 여기가 시원할 텐데 이쪽으로 와요. 하지만 백구는 고개만 돌릴 뿐 자리를 옮기지 않았어요. 은영이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해도 발을 버둥거리며 저항했습니다. 결국 은영이 포기하고 물그릇만 갖다 놓았죠. 옆집 사람들에게 백구 이야기를 물어봤지만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옆집 아저씨는 우리도 바빠서 걔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옆집 아주머니는 원래 말 안 듣는 개였는데 진태 할아버지한테만 순했지라고 했습니다. 마을 슈퍼 사장님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진태 할아버지가 정말 그 개를 아꼈거든요. 옆집에서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아프면 내버려 두니까 할아버지가 거의 키우다시피 하셨어요. 그렇게 친했군요. 네, 할아버지 혼자 사시니까 백구가 친구 같았던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산책도 같이 하시고 저녁에는 마당에서 나란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은영은 백구가 앉아 있는 자리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른 곳과 달리 그 부분만 풀이 자라지 않았어요. 흙도 단단하게 굳어 있었죠. 원형으로 움푹 패인 자리가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가 그 자리를 지켜온 흔적 같았습니다. 여보, 이 자리 좀 봐요. 은영이 정수를 불렀습니다. 정수가 와서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정말 이상하네. 왜 여기만 이렇게 됐을까? 백구가 3년 동안 여기만 앉아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이상하긴 해. 걔가 이렇게까지 한 자리만 고집할까? 은영은 백구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닌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슬픔, 그리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 같은 것들이 섞여 있었죠. 할아버지랑 정말 친했나 보네. 은영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처음으로 은영의 손길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가 자신의 마지막 임무인 것처럼 말이에요. 정수는 현실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옆집에서 데려가든지 해야 할 텐데. 이렇게 계속 우리 마당에 있으면 곤란하잖아. 하지만 은영은 벌써 백구에게 마음이 기울어 있었어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많은 이별을 봐왔던 은영에게 백구의 모습은 남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무언가를 끝까지 지키려는 그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졌거든요. 6월 중순,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째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어요. 은영은 백구가 비를 피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당에는 처마 밑에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했거든요. 하지만 백구는 폭우가 쏟아져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털이 찰싹 달라붙었는데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빗물이 눈에 들어가 깜빡거려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게 미쳤나? 정수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어요. 비 피하라고. 하지만 백구는 고개만 돌릴 뿐이었습니다. 마치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은영이 우산을 쓰고 뛰어나갔습니다. 백구야, 이리 와. 비 맞으면 감기 걸려. 백구를 끌어당기려 했지만 걔는 발톱으로 땅을 긁으며 저항했어요. 은영이 힘을 주면 줄수록 백구는 더 세게 버텼습니다. 마치 그 자리가 자신의 전부인 것처럼 말이죠.
결국 은영은 백구 위에 큰 우산을 고정시켜 두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방수포를 가져와 개 주변에 둘러쳤어요. 최소한 비바람은 막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은영이 백구의 젖은 털을 수건으로 닦아주며 물었습니다. 백구는 대답할 수 없었지만 그 눈빛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간절함과 애타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틀 후 비가 더 세게 내렸습니다. 천둥 번개까지 치는 폭풍우였어요. 은영은 밤중에 걱정이 되어 손전등을 들고 마당으로 나가봤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덜덜 떨고 있었지만 꿋꿋이 앉아 있었어요. 번개가 칠 때마다 몸을 움츠렸지만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많은 환자들의 가족을 봐왔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밤새 기다리는 가족들, 임종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손을 놓지 않는 사람들. 백구의 모습이 그들과 겹쳐 보였습니다. 은영은 집으로 들어가 정수를 깨웠어요. 여보, 백구를 집 안으로 들여야겠어요. 정수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왜? 저렇게 비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이고요. 하지만 걔가 들어오기 싫어하잖아. 은영은 이미 결심한 듯 말했어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저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면 현관 근처에라도 자리를 만들어 줄게요. 부부는 우산을 쓰고 백구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정수도 함께 설득했어요. 백구야, 집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곳에서 쉬어야지. 하지만 백구는 더욱 완강했습니다. 두 사람이 달라붙어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낑낑거리며 슬픈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하는 것 같았죠. 그만해, 여보. 정수가 은영을 말렸습니다. 걔가 이렇게 싫어하는데 억지로 할 수는 없어. 은영은 주저앉아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빗속에서도 지키고 있는 그 자리에 대체 무엇이 있는 걸까요? 할아버지의 추억일까요? 아니면 정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저 자리에 뭐가 있나 봐. 은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걔가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어. 그날 밤 은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빗소리와 함께 백구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비가 그쳤습니다. 은영이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니 백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젖은 털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7월이 되자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백구가 그 자리를 지킨 지 벌써 3개월이 넘었어요. 마당 정리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백구 때문에 그 부분만 황량하게 비어 있었죠. 여보, 이제 좀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정수가 은영에게 말했습니다. 정리라니요? 저 자리 말이야. 백구가 계속 저기 있으니까 마당이 엉망이잖아. 차라리 나무라도 심어서 정원을 만들면 어떨까? 은영은 망설였어요. 백구를 내쫓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백구는 어떻게 해요? 나무를 심어도 그 주변에 있을 수 있잖아. 오히려 그늘도 생기고 좋을 것 같은데. 정수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백구에게도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고 마당도 예쁘게 꾸밀 수 있으니까요. 은영은 결국 동의했어요. 그럼 작은 나무로 할까요? 백구가 너무 놀라지 않게. 응, 감나무나 대추나무 정도면 좋을 것 같아. 다음 날 정수는 농협에서 2년생 감나무 묘목을 사왔습니다. 백구는 정수가 삽을 들고 오자 경계심을 드러냈어요. 꼬리를 내리고
몸을 낮춘 채 으르렁거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나무만 씹는 거야. 정수가 달래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났지만 그 자리를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어요. 정수가 삽을 들어 땅을 파기 시작하자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첫 번째 삽을 내리자 평범한 흙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수는 안심하며 계속 땅을 팠습니다. 생각보다 땅이 단단하네. 정수가 중얼거렸습니다. 30cm쯤 파들어가자 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딱딱한 무언가에 부딪힌 듯한 금속성 소리였습니다. 정수가 삽을 멈췄습니다. 왜요? 은영이 다가왔어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정수가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검은색 비닐이 보였습니다. 그것도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단단히 감싸인 상태였어요. 백구는 그 모습을 보자 갑자기 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조용하던 개가 목청이 터져라 지저댔어요. 마치 거기 건드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다. 정수가 삽을 내려놓았습니다. 은영도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뭔가 묻혀 있는 건가요? 글쎄, 쓰레기일 수도 있고. 하지만 정수의 직감은 그게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비닐의 모양이나 묻힌 깊이를 보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묻은 것 같았거든요. 계속 파볼까? 정수가 은영을 보며 물었습니다. 은영은 백구를 바라봤어요. 걔는 여전히 짖고 있었지만 그 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멈춰요. 은영이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정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런 기분이야. 혹시 몰라서 경찰에 신고해볼까? 경찰요? 응. 만약에 중요한 게 묻혀 있다면 우리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잖아. 은영은 백구를 다시 보았습니다. 걔는 이제 짖지 않고 그 자리 앞에 엎드려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3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킨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걸까요? 은영이 속삭였습니다. 정수는 파놓은 구멍을 다시 덮으며 대답했어요. 아마 그럴 거야. 백구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날 저녁 부부는 마을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땅속에서 수상한 물건을 발견했다고 말이에요. 경찰은 내일 아침에 와서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백구는 그날 밤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마지막 경계를 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은영은 창문을 통해 백구를 지켜보며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지겠네. 은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수도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백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두 사람은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백구가 3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드러날 테니까요. 다음 날 오전 9시 파출소에서 경찰관 2명이 왔습니다. 젊은 순경과 경력이 많아 보이는 경사였어요. 백구는 낯선 사람들이 오자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어디서 발견하셨다고 하셨죠? 경사가 물었습니다. 정수가 어제 팠던 자리를 가리켰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나무를 심으려고 파다가 발견했어요. 경사는 백구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 개가 계속 여기 있었다고 하셨죠? 네, 3년 동안 저 자리만 지키고 있었어요. 경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순경이 삽을 들고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어제 정수가 파놓은 자리라서 금세 검은 비닐이 드러났습니다. 이거네요. 순경이 경사를 불렀습니다. 경사가 가까이 와서 비닐을 살펴봤어요. 냄새를 맡아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보통 물건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더 파보자.
비닐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자 나무로 된 상자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상자는 여러 겹의 비닐로 단단히 감싸져 있었어요. 크기로 보아 꽤 큰 물건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는 그 모습을 보자 갑자기 슬픈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짖는 게 아니라 낑낑거리며 우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슬픔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적의 반응이 이상하네. 순경이 말했습니다. 경사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네, 여기 국과수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요. 국과수요? 은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일단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현장을 보존해야겠어요. 경찰은 노란 테이프를 쳐서 현장을 차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기서 뭐가 나왔대?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 시간 후 국과수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전문 장비를 가져와서 땅속 물체를 신중하게 꺼냈어요. 상자를 완전히 꺼내자 그 안에서 하얀 뼈들이 보였습니다. 사람 뼈네요. 국과수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마을 사람들도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사가 부부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이 집 전 주인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노진태라는 할아버지가 살았다고 들었는데 3년 전에 실종됐다고 하더라고요.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사건이군요. 이때 마을 이장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그 할아버지 자식들이 몇 번 와서 찾아봤는데 못 찾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진태 할아버지인가요? 국과수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신원 확인은 시간이 걸리지만 실종 시기와 매장 위치를 보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구는 시신이 담긴 상자를 보며 계속 슬픈 소리를 냈어요. 마치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주인을 다시 만난 것처럼 말이죠. 은영은 백구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여기서 할아버지를 지키고 있었구나. 이제 알겠어요. 정수도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왜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는지. 경사는 현장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네요. 일반적인 자연사였다면 이렇게 깊이 묻히지 않았을 텐데. 그럼 혹시? 이장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해봐야 알겠지만 타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마을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요. 3년 동안 실종된 줄 알았던 노진태 할아버지가 자기 집 마당에 묻혀 있었다니요. 더구나 백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3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백구가 목격자였던 거네요. 은영이 개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경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물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 처음 봅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개네요. 그날 저녁 뉴스에도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3년간 주인의 무덤을 지킨 개라는 제목으로 전국에 알려졌어요. 백구는 하루아침에 유명해졌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진태 씨는 머리에 둔기로 맞은 상처가 있었고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이었어요. 명백한 타살이었습니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자 마을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노인을 죽이고 마당에 묻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진태 할아버지는 누구한테 해코지할 분이 아니셨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송노인이 은영과 정수를 찾아왔습니다. 79세의 송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어른이었어요. 평소에 말수가 적고 과묵한 분이었는데 이날은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앉으세요, 할아버지. 은영이 차를 끓여드렸습니다. 송노인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쉽게 꺼내기 어려운 듯 했습니다. 사실은 말이지. 송노인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진태형한테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았어. 어떤 일이요? 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태형이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이상했거든. 자식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어. 송노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노진태 씨에게는 자식이 셋 있었다고 해요. 큰아들과 둘째 딸은 서울에 살고 막내 아들은 부산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 자식 모두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요. 특히 막내가 문제였어. 송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진태형 연금을 다 가져가더라고. 통장도 빼앗고.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것뿐만 아니야. 집도 팔라고 계속 압박했어. 진태형은 조상 대대로 살던 집을 떠나기 싫어하셨는데 막내가 자꾸 강요했지. 은영은 백구를 바라봤어요. 걔는 여전히 시신이 발견된 그 자리 근처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파헤쳐진 땅이었지만 여전히 그 주변을 떠나지 않았어요. 송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진태형이 마지막에 하셨던 말이 기억나. 내가 죽으면 백구가 슬퍼할 텐데라고 하셨어. 그때는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와 백구가 그렇게 친했나요? 친한 정도가 아니었지. 백구는 옆집 개였지만 제대로 돌봄을 못 받았거든. 옆집에서는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아프면 내버려 두고. 그래서 진태형이 거의 키우다시피 하셨어. 송노인은 찻잔을 들며 옛 기억을 떠올렸어요. 매일 아침 6시면 진태형이 백구밥을 챙겨주셨지. 저녁에는 마당에서 나란히 앉아서 별도 보고, 겨울에는 백구 옆에 온수 매트도 깔아주시고, 정말 가족처럼 지내셨네요. 그럼 진태형한테는 백구가 마지막 가족이었어. 자식들은 돈 달라고 할 때만 연락하고 평소에는 안부 인사도 안 했거든. 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외로운 노인과 버려진 개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다는 이야기가 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정수가 물었습니다. 송노인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증거가 없잖아. 그리고 막내놈이 워낙 성격이 사나워서 괜히 건드렸다가 우리 마을에 무슨 일 날까봐 무서웠지. 지금은 어떠세요?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 백구가 3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킨 걸 보니 말이야. 진태형이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송노인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이건 진태형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건데 막내한테 당한 일들을 적어 놓으셨어. 수첩에는 노진태 씨의 악필로 빼곡히 적힌 글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얼마의 돈을 빼앗겼는지, 어떤 협박을 당했는지가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걸 경찰에 주셔야겠어요. 은영이 말했습니다. 그럴 생각이야. 이제는 진실이 밝혀져야 해. 그날 밤 송노인은 경찰서에 가서 수첩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노진태 씨의 막내 아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막내 아들이 발뺌을 했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팔아서 돈을 만들려고 했는데 노인이 완강히 거부하자 홧김에 때렸다고 실토했어요.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살인이었습니다. 시신을 마당에 묻고 실종 신고를 한 것도 모두 자신이었다고 자백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던 노인이 그 자식 손에 죽었다니요. 더구나 3년 동안 온 마을이 할아버지를 찾아다녔는데 그 자식이 거짓 실종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은영은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걔는 마치 모든 진실이 밝혀진 걸 아는 듯 조금 더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이 체포되고 일주일 후 노진태 씨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3년 전 실종됐을 때도 걱정했던 마을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걸 알고는 더욱 슬퍼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딸도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두 사람은 막내 동생의 일로 충격을 받아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아버지께 소홀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도 컸을 거예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큰아들이 영정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둘째 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막내가 그런 일을 할 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백구였습니다. 걔는 장례식장 입구에서 계속 서성거렸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영정이 있는 쪽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영이 백구에게 다가갔어요. 백구야, 할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싶지? 백구는 은영을 올려다보더니 작은 소리로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그러고 싶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은영은 장례식장 관계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잠깐만 걔를 들여보내도 될까요? 고인과 정말 친했던 걔거든요. 관계자는 처음에 난색을 표했지만 백구의 사연을 듣고는 허락해줬어요. 조용히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잠깐만요. 은영이 백구를 안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백구는 노진태 씨의 영정을 보자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영정 앞에 가서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백구를 지켜봤어요. 걔는 영정을 한참 바라보더니 작은 소리로 낑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진태 할아버지, 백구가 왔어요. 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3년 동안 할아버지를 지켜줬던 백구예요. 백구는 영정 앞에서 엎드렸어요. 평소에 노진태 씨 앞에서 하던 그 자세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어요. 한 마리 개의 마지막 인사가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거든요. 큰아들이 백구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마워, 백구야. 아버지를 지켜줘서 고마워. 하지만 백구는 큰아들을 경계했어요. 노진태 씨의 자식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할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 딸도 백구에게 사과했어요. 미안해, 백구야. 우리가 아버지를 더 잘 돌봤어야 했는데. 장례식이 끝나고 관을 영구차에 실을 때였습니다. 백구는 갑자기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조용하던 개가 목청이 터져라 울어댔습니다. 아우. 백구의 울음소리가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개의 울음소리가 이렇게 슬플 수 있구나 싶었어요. 3년 동안 참고 있던 슬픔이 모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영구차가 출발하자 백구는 차를 따라 뛰기 시작했어요. 은영이 급히 백구를 안았지만 걔는 계속 발버둥쳤습니다. 백구야, 안 돼. 위험해. 은영이 백구를 달랬습니다. 백구는 영구차가 사라질 때까지 그 방향을 바라봤어요. 마치 할아버지와 영원히 헤어진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장지에서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백구는 계속 곁에 있었어요. 관이 땅에 묻히는 순간 백구는 다시 한번 크게 울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편안한 곳에 가셨어요. 은영이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장례식이 모두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백구는 예전에 앉아있던 그 자리로 갔어요. 하지만 이제 그곳은 파헤쳐진 빈 땅일 뿐이었습니다.
백구는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다른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 자리를 떠난 거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했습니다. 백구가 드디어 그 자리를 떠났네. 할아버지 장례가 끝나니까 이제 안심이 된 모양이야. 은영은 백구가 현관 앞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처음으로 집 가까이에 온 거였습니다. 백구야, 이제 우리랑 같이 살래? 은영이 물었습니다. 백구는 은영을 바라보더니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반응이었습니다. 정수도 다가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도 백구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걸 원하실 거야. 그날 밤 백구는 처음으로 집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은영이 거실에 푹신한 방석을 깔아줬어요. 백구는 방석에 누우면서도 창문 쪽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할아버지가 묻혀있던 그 자리가 보였어요. 이제는 빈 땅이지만 백구에게는 여전히 특별한 곳일 거였습니다. 은영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백구야. 정말 수고 많았어. 백구는 처음으로 은영의 손을 하찼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혀의 감촉에 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 달 후 노진태 씨를 살해한 막내 아들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살인죄와 사체유기죄, 그리고 허위신고죄까지 더해진 판결이었어요. 재판부는 피해자는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했는데 그 자식이 돈 때문에 아버지를 죽인 패륜적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3년 동안 억울하게 묻혀있던 노진태 씨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렸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야. 송노인이 말했습니다. 백구가 없었으면 영원히 모를 뻔했어.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사건은 전국 뉴스에도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3년간 주인의 무덤을 지킨 의로운 개라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받았어요. 백구에게 간식을 보내주는 사람들도 생겼고 마을을 찾아와서 백구를 보러 오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백구는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러워했어요. 낯선 사람들이 오면 집 뒤쪽으로 숨어버렸죠. 은영과 정수만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백구가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은영이 기뻐했습니다. 정수도 백구를 귀여워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개를 키우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백구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어느 날 은영과 정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백구의 이름을 바꾸기로 한 거예요. 백구라는 이름보다는 새로운 이름이 좋을 것 같아요. 은영이 말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할까? 두 사람은 한참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은영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진태는 어떨까요?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요. 진태? 정수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할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으면 백구도 기뻐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좋아하실 거예요. 정수도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진태라고 부르자. 진태야. 은영이 개를 불러봤어요. 신기하게도 백구는 바로 반응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은영을 바라봤어요. 마치 그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듯이 말이죠. 그날부터 백구는 진태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진태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개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진태는 서서히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예전에 할아버지가 묻혀있던 자리는 이제 가끔씩만 가서 잠깐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대부분의 시간은 은영과 정수 곁에서 보냈습니다. 은영은 진태를 통해 큰 위안을 받았어요. 서울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겪었던 마음의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진태의 순수한 마음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에서 많은 걸 배웠거든요. 사람보다 더 의리 있는 게네. 정수도 진태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진태는 점점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슬픈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가끔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은영이 텃밭일을 할 때 옆에서 구경하기도 하고 정수가 마당 정리를 할 때 도와주려고 하기도 했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마을에는 코스모스가 피었고 감나무에는 감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은영과 정수는 드디어 꿈꾸던 전원 생활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식구는 마당에 앉아 별을 보고 있었어요. 진태는 은영과 정수 사이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저 별 중에 하나가 되셨을까요? 은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진태는 마치 은영의 말을 이해한 듯 하늘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를 냈어요. 슬픈 소리가 아니라 평온한 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도 진태가 좋은 가족을 만난 걸 보고 안심하실 거야. 정수가 진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때 진태가 일어나서 예전에 할아버지가 묻혀있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 잠깐 앉아있더니 다시 돌아왔어요. 마치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온 것 같았습니다. 매일 인사를 하러 가는구나. 은영이 진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진태는 이제 그 자리에 집착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슬프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추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계절이 바뀌면서 마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진태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을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덕분에 마을이 조금씩 활기를 찾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태를 마을의 수호신 같은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진태가 있어서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은영은 진태를 위해 따뜻한 집을 만들어줬어요. 거실 한쪽에 진태만의 공간을 마련하고 푹신한 방석과 담요를 깔아줬습니다. 이제 추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은영이 진태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진태는 꼬리를 흔들며 은영에게 애정을 표현했어요. 이제는 완전히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첫 눈이 내렸습니다. 진태는 눈을 보고 신기해하며 마당을 뛰어다녔어요. 3년 동안 한자리만 지키느라 제대로 뛰어놀지 못했는데 이제야 개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은영과 정수는 창문을 통해 진태가 눈밭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광경이었습니다. 진태도 이제 행복한 것 같아요. 은영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진태 덕분에 행복해졌어. 정수가 대답했어요. 그날 밤 진태는 꿈을 꾸었을 거예요. 노진태 할아버지와 함께 마당을 거닐고 따뜻한 손길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추억들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슬픈 꿈이 아니라 고마운 마음이 담긴 꿈이었을 겁니다. 은영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자리를 지킨 건 충성심이 아니라 사랑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진태는 새로운 가족의 품에서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3년간의 긴 기다림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된 첫날 밤이었어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